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SK가 미국에서 LG와 벌이는 배터리 전쟁에서 참패 후에 작지만 2연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양측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LG와 SK그룹의 치열한 배터리 소송전의 결말, 그리고 배터리 업계의 미래 전망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현장 오늘을 치시면 됩니다. 네,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 알아보기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통상 전문가시죠. 광로성 동국대 명예교수, 그리고 자동차 전문가이신 권영주 국민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LG그룹과 SK그룹, 미국에서 지금 대규모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배터리 때문에 다 자기 기술이다, 누가 침해를 했다. 이게 오래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지금 SK에 조금 유리한, 원래 SK가 크게 졌지 않습니까? 유리한 판결이 지금 두 개, 예비 결정이 두 개 나왔다는데 권 교수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전에 화제가 됐던 건 LG가 SK로부터 쉽게 말하면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판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어제 나온 판정은 이제 특허권,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하다 보니까 대체 미국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건지 한국에서조차 헷갈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전에 MC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SK가 한번 역전승을 거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 온 거죠. 예, 곽 교수님, 그러면 어제 그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SK가 특허 소송을 이제 두 번째 SK의 승리를 안겨준 게 특허 소송은 좀 계속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네. 어제 내린 게 예. 이제 LG가 제기한 4건이었었거든요. 주로 네 건. 방막 계통인데 예. 특허권 관련해 3건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특허권이 없다. 아, 나머지 한 건은 이제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건데 SR S517로 등재된 건, 이 한 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3개는 없다, 하나는 침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한 예. 특허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SK가 완전히 손을 들어준 예비 판정이지만, 예비 판정.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USITC에 대해서 무슨 로비가 통했냐 그러는데, 그 산피조사, 산업피해조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게. 산업피해조사. 예, 네. 산피조사하는 게 주로 USITC가 하는 업무예요. 예. 우리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라고 하는 미 상무성. 상공부, 상무성이 네. 하는 것은 덤핑 사실의 인정 또는 보조금 지급의 인정을 여부를 이제 하는 거고, 예. 그거와 더불어 두 번째 요건인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판정하는 게 바로 USITC의 입장이라 예.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그 심판관이라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걸 무슨 로비에 의해서 이게 이제 특허는 우리 뭐 권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일반 한 사람이 잘 몰라요.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특허로서의 어떤 새로운 점이 독자적인 기술이냐, 예. 또 상업적인 유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기준 가지고 보는 게, 그게 그쪽 정말 그 분야의 산업 전문가가 아니면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 혹시 로비 의혹이라는 게 일부에서 제기된 게, 미국 ITC가 뭐 로비 휘두를 기관 아니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이신 김종은 전 의원이 미국에 가서 행정부 의회 사람들도 좀 만나고 또 미국의 전 고위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ITC가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뭐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심지어 미국의 그 유명한 로비스트 회사까지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사실은 미국이 어느 한쪽 편만 들어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SK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뭐 활동을 해도 미국을 위한 것이고,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도 역시 미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아주지 않고 차라리 양쪽에 패를 쥐고 서로를 경쟁시키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흘러져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SK가 영업비밀 침해에서 지고 나서 지금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상태로라면 공장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대상 국가가 유럽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공공연히 예. SK도 이제 패를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연히 나 유럽으로 가겠다. 어차피 조지아주에 있는 1공장은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 2공장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지아주에 있는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북동쪽으로 150km 정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거기에 짓고 있는 건 무상으로 조지아 주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예. 돈 들어간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땅은 공장 시설, 부상으로 받았으니까 예, 예. 설비. 공장 설비만 지금 시험 예. 가동 중인 건 이건 이미 돼 있고 1공장은 예. 2공장은 아직도 공장 설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SK가 난 유럽으로 갈래 해버리면 일자리 2,600개 정도라고 해요.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심각한 문제니까 조지아 주지사서부터 막 나서는 거죠. 지금 예. 땅까지 무료로 줬는데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 테네시에 지금 GM하고 같이 나도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그러는데 GM이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란 말이죠. 그게. 예. 예. 그런 상황으로 서로들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예. LG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겼고 예. 특허 소송에서는 SK가 이겼다고 보면 근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소송이 끝난 거죠. LG가 이긴 거는. 이거 완전히 본안 판결 이게 난 거죠. 끝난 거고 그건 SK가 특허에서 이긴 것은 예비 그 예비 판정이니까 최종은 언제? 최종이 이제 60일 지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최종 판정이 나고 그다음에 최종 판정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저 대통령 그게 있거든요. 지금- 그 기간이 또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4월 11일 그거는 2월 달에 있었던 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인데 예. 지금 퍼블릭 인터리스트라는 조항, 소위 말해서 공익조항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영업비밀에 이제까지 원용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익 조항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준 적이 없다. 없어요. 아. 이제까지 영업비밀 조항 총 6건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USITC에서. 예, 예. 근데 공익조항을 원용해서 거부권을 행사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SK가 바이든 대통령의 바라는 거부권 행사는 과거 행정만 본다면 받아들일 거의 가능성이 불가능하고요. 좀 불가능하다 보는 불가능한데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익조항은 유럽의 컴피티션 로라고 그러는 경쟁법에 보면 예. 공익조항을 아주 명시적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국익을 우선한다고 그래서 아예 혐의를 없애게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아직까지.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 내 생각인데 예. 미국이 이제 하나는 LG 손 들어주고 하나는 SK 손 들어줘서 애매하게 만든 다음에 둘 다 여기 머무르게 해서 합의를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자꾸 들어요. ITC가 약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교수님, 권 교수님 말씀이 지금 상당히 좀 기우는 것 그게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저도 곽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조지아주에 공장 지어서 납품하는 곳이 예. 미국의 포드입니다. 포드.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조건이에요. 어, 근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이 될 때 공약에다가 뭘 넣냐면 앞으로 미국은 친환경차를 열심히 장려할 것이다. 그런데 그 친환경차의 제조 기준에서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들어갔을 때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나 LG 입장에서는 앞으로 글로벌에서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전제하에 이 시장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SK는 폭스바겐이라는 또는 포드라는 이제 글로벌 구매사로부터 계약을 따냈으니까 LG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데 중간에 SK가 우리 인터셉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는 이제 끝까지 이런 그 가급적
SK가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고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특허 관련 쪽에 저 방막계통 있잖아요. 예, 분리막. 분리막. 네. 예. 분리막은 사실 LG보다는 SK가 전 세계 마켓 쉐어의 10%를 갖고 있어 3위거든요. 예. 원래 개발은 아사히 카세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분리막에서 해서 분리막을 어떻게 하면 방막화시키냐. 요게 이제 경쟁력의 핵심인 것 같은데 산업 경쟁력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 3위는 이 분리막 쪽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왜 배터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 딱 봤더니 4개의 소재, 주요 핵심 소재가 있대요. 그 전해액이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요 4가지인데 이 분리막 시장에서는 SK IET가 10%. 그러니까 10%의 SKI 테크놀로지. IE 테크놀로지, IET. 10%예요? 마켓쉐어 3위더라고요. 곧 상장합니다. 그 회사. 네. 네. 그래서 상장해서 이제 뭐 이번에 네. 뭐 1조 5천억인가 어디서 구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달한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도 늦었지만 사실 늦었지만 LG 화학 시절에 이게 LG가 사실 그룹의 사원을 걸고 엄청나게 투자해온 게 이게 LG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드디어 작년부터 브레이크 이븐 되니까 이게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바꿔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제 100명을 빼가 버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감정 대결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그 LG 화학이 제조하는 배터리의 분리막이 그 SK 제품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납품하던 SK가 완제품인 배터리를 만들어서 초반에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았었는데 현대기아차 물량도 따내고 또 글로벌에서 물량도 따내고 그래서 점점 경쟁이 되고 위협이 된 거죠. 우리 경쟁자로 크는 것을 싹을 볼 수가 없다. 밟아버리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어차피 중국 그 자체 배터리 회사들이 워낙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는 크게 서로 이렇게 협력할 부분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1년에 전기차를 300만 대씩 만들어 파는 시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전기차 300만 대의 물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SK 입장에서는 LG와 경쟁을 하게 되고 LG는 우리의 납품하던 SK가 어느 정도 커서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랑 경쟁을 하게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SK 이노베이션이 이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약진을 조금 물론 시장 점유율은 아직은 계속 낮지만 많이 약진을 해온 거죠. 그 약진해온 결정적인 배경은 현대기아차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차가 LG로부터 배터리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자동차 회사가 마찬가지로요. 어느 한쪽에만 공급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분산을 시키죠. 대비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의 배터리를 현대기아차가 많이 써주기 시작하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SK가 이제 글로벌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 유럽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이른바 동반 진출 개념으로 이제 많이 커가니까 LG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결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80년대 막 로봇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가와사키 중공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지만 사실은 산업용 로봇의 사용자였었거든요. 가와사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들어와서 자기가 산업용 로봇의 2위인가 3위 기업이 돼 버렸어요. 그런 과정은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항상 있어 왔었어요. 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도 있었고 2000년대에서 IT나 전기 신재생에 넣으니까 이제 좀 처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정 대립으로 물론 손실을 보고 침해하고 사람 빼가면 나도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합의해서 돈 주고받고 합의로 끝내는 게 낫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지금 이게 싸움 나가서 누구 좋으라고 저 싸움 시킵니까? 저거. 근데 회사에 어떤 명운이 달려 있고 이게 주주들도 있고 계열사 간에 이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합의가 될까요? 합의를 종용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합의가 될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입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합의를 하게 되면 또 후속파가 또 있잖아요. 뭐 소송에 또 추가로 휘말린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심하긴 할 텐데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LG는 예, 왜냐하면 LG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GM하고 얼티엄 배터리라고 하는 별도의 그 GM 전용 배터리까지 개발해가지고 공장도 많이 짓고 추가 증설도 하는 중이에요. 예. 근데 이런 시장에 SK가 새롭게 미국 시장에 들어온 거여서 가급적 합의를 하지 않거나 설령 합의를 해도 최대한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할 테고요. 그러니까 뭐 3조 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면 SK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3조 원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차라리 그 돈 갖고 철수해서 다른 데 추가 공장 짓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에 공장 지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00개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조지아 주지사는 예.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또 바이든 대통령 찾아가겠죠. 아니 여기가 공장이 지어지면 예. 미국한테 좋은 건데. 조지아 주에서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달라는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주에서도. 네, 여기가 미국이 좋은 건데 왜 이걸 우리가 거절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앞서 다시 돌아가서 뭐 로비한 거 아니냐까지 이제 예. 또 확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SK로서는 아까 본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 시장을 본다면 지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만 또 SK도 철수하기도 어려운. 철수하기는 또 쉽지 않죠. 말은 왜냐면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예.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300만 대의 예.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지금 폭스바겐이 지난번에 그 배터리 데이 하면서 발표한 게 25기가와트 하겠다고. 예. 그게 따지고 보면 한 250만 대 정도 물량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예. 그 정도의 시장이 있는 건데 거기를 빠져나온다? 그만한다? 이게 SK의 미래 입장에서 보면 예. 결코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아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곽 교수님 그러면 지금 SK로서는 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일단 완패를 했고 특허 소송에 좀 이겼다고 하지만 그렇게 밝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SK에. 그러니까 SK의 미래를 솔직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소송에 휘말리면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감정이 막 개입되고 자존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잘 못 보는데 예. 소위 말해서 SK가 지금 퍼블릭 인터리스트라는 공익조항을 원형을 받아가지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거부권. 대통령을 행사하게 한다. 예. 이거는 사실 기대 난망이거든요. 기대 난망 안 예, 될 그러니까 것이다. 소위 말해서 배상금 빨리 물고 어차피 지금 구주 매각해가지고 1조 5천억 걷어들이고 돈 생기잖아요. SKI 테크놀로지 주식을 팔아서 네, 지금 네. 구주 매각해서 1조 5천억 예. 하고 그다음 뭐 신주 발행 또 한다 그러면 예. 한 2조 5천억 생긴다고 해요. 그다음에 철수 비용 그 5천억 든다음에 그럼 3조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3조를 고집하는 거는 억울해서 그래. LG가 처음부터 해놔서 내가 다 했는데 네가 왜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가와사키 사태가 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면 오케이. 3조 너 돈 저 2조 5천억 있는 거 알아. 네. 5천억 여기 드는 손실 보는 거 아니. 3조 원 가지고 내가 깎아줄게. 2조. 그래서 2조 원으로 타협해서 끝내버려야지. 근데 그럼 둘 다 살잖아요. 김종은 의장 보면 뭐 ITC가 SK에 방어 기회도 주지 않았다. ITC 결정 확정되면 조지아주 공장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위협 효과라고 해서 협상에서 예. 항상 나 좋아. 너희들 이렇게 투자했지? 우리 나 딴 데 갈 거야. 손해 보고. 그게 이제 우리 브링크만쉽이라고 있잖아요. 협상에서 나 뒤에 벼랑 끝 벼랑 전술. 끝에 딱 써 있다가 나 이거 끊었어. 씨 모르겠다. 네. 그래서 뭐 저 뒤에 뭐 저 자기 돌아갈 길 태우고 말이지 네. 벼랑 끊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비근한 사례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GM이 공장 철수할 때 부평 공장 산업은행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우리 그냥 공장 문 닫을게. 예.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원해 준 적도 있었잖아요. 끌려 들어간 위협 효과가 예. 많이 통했죠. 예. 권 교수님, 만약에 지금 배터리가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잘 해오다가 마켓 쉐어가 전체적으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조금 줄었죠, 올 들어서. 예. 중국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SK와 LG가 싸우니까 폭스바겐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SK와 LG의 싸움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른바 수직 계열, 내재화는 어떤 원성차 업계의 숙명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내재화는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SK와 LG가 둘이 이렇게 갈등을 벌이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결정을 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예. 자칫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재화 시점을 빨리 결정하게 만들어준 촉발제는 됐죠. 그러니까 내재화로 가는 거는 당연한 전략인데 당연한 예를 전략이다. 들어서 우리가 한 10년 뒤에 내재화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급업체 간의 갈등이 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를 안 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럼 내재화 시기를 좀 당기자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내재화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엔진이 새로운 진입자를 방어하는 기술적 장벽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전력을 저장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전력을 에너지로 구동시킬 수 있는 내보내는 장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진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배터리 회사가 엔진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 나중에 배터리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회사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도 무조건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폭스바겐뿐만이 아니고요. GM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현대기아차도 내재화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테슬라는 이미 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 회사가 완성차 회사에 공급하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공급량이 많아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배터리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죠. 그럼 자동차 회사 끌려오잖아요. 자동차 회사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미래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결국은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가가치를 상당히 누리면서 그리고 미래가 밝다.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배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아직은 있지만 네. 아마 합작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합작사. 예를 들면 뭐 삼성과 현대, 네. 또 현대와 LG 이런 합작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차 회사는 안정적으로 자기들의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예. 배터리 회사는 또 안정적인 공급처를 예. 또 확보를 하고 그 외에 별도의 그 배터리 남아있는 원래 회사에서는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림들이 그려지고요. 만약에 그 합작에서 우리는 합작이 싫어, 우리는 독자적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 그 회사는 실제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죠. 역으로 말이죠. 예. 배터리 회사가 예.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반도체가 껴서 이게 연료 분출까지 하는 역할을 하니까 에너지 분출까지. 예.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를 만든다. 가장 자동차 중요한 플랫폼 엔진. 하나만 지난번에 어느 회사에서 플랫폼 하나 공개해 버렸잖아요. 여기다 어디든지 끼워라. 그럼 배터리만 끼워서 그 플랫폼에다 끼면 자동차 돼 버리거든요. 전기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옛날에 했을 산업의 구분 자체가 이게 예. 없어지는구나.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 배터리 회사가 엔진을 만드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그래요? 이게 자동차 저 플랫폼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또 자동차 회사가 되고 예.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폭스바겐 얘기한 대로 그 계획을 땡겨 가지고 예. 하게 되면 수직 계열화 회사하면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로 들어오면서 이게 애매한 산업 기준 자체가 예. 아까 8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어떤 진입장벽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 기업에서 예. 제조 기업으로 바뀐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 아주 블러링한 그 경계 자체가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그렇게 하는 상태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권 교수님 아까 그 현대차에 SK가 이렇게 납품을 많이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컸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차는 배터리 내재화 혹시 계획이 뭐 명시적인 게 있을까요? 뭐 아직 명시된 건 없지만 예. 뭐 당연히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그 정의선 회장이 그 삼성 이재용 회장과 SDI에서 만나고 예. 또 LG에 한번 가서 만나고 여러 업체들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나온 이제 추측이 어쨌든 현대차도 내재화로 가는데 이제 합작사 형태가 유력할 것이다. 합작사.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 SDI가 2024년이나 25년에 지금은 화재염이 있는 액체 전해질을 쓰지만 그때 가면 고체 전해질로 화재염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으니 우리가 합작해서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과 현대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삼성의 기술이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현대차가 쓰면 그 합작사는 어쨌든 현대차의 물량만 전량 납품을 해주니까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네. 뭐 배터리 회사의 미래도 그렇지만 지금 SK와 LG의 싸움에서 좀 국내에서 이렇게 양측이
좀 총수들의 어떤 협의 또 타협을 통해서 좀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 SK그룹과 LG그룹, 구광모 회장, 최태원 회장.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첫 발을 잘 내야 돼요. 이게 처음에 국내에서 소송이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2019년 4월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정했을 때 들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얼마나 보상을 해줄까 그래서 뭐 대신 사준다든지 아까 얘기한 저 방막 같은 거는 분리막은 우리가 더 많이 구매해주고 여기만 독점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테니 뭐 이렇게 해서 좀 합의를 했으면 문제인데 서로들 안 빼갔다 그래서 너 도둑놈 뭐 소위 말해서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비밀 훔쳐가 침해가 도둑놈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첫 발을 잘못 떠들어서 지금 두 사람들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톤으로 보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왜냐하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두 회사의 소송을 두고 변호사 비용만 수천억 쏟는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미국 로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전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싸우니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SK가 유럽으로 공장 설비를 뜯어서 간다면 SK는 유럽에서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만약에 뜯어간다. 유럽 자체도 전기차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유럽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럽에서 만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유럽에서 전기차가 확장되는 시장의 속도와 미국에서 커지는 시장의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미국이 훨씬 더 커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충분히 매출이나 이익은 유럽에서 만회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한 3, 4년의 단기적인 문제이고 10년, 20년 정도를 바라보면 미국이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텐데 거기서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은 유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나 속마음은 여기가 훨씬 커. 미국이 훨씬 크니까 우리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라는 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설비를 뜯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합의에서 좀 유리하게 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스처, 전략일 아까 수도 박 교수님 얘기하셨던 위협 뭐 이런 위협 전략일 수도 있겠다. 효과라고 그래요. 스레드 이펙트라고 그래요. 자, ITC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이게 국내 기업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지금 이 두 회사의 싸움이 가장 우리 ITC하고는 가장 큰 겁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 기업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미국 기업, USITC가 나선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규모가 뭐 아까 얘기한 보상 금액에서도 보지만 10년 수익 금지 그러니까 갑자기 3조 원 달라고 그러고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30억 달러란 말이죠. 3조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로펌 아까 얘기한 몇 천만 달러 이걸 넘어서는 그런 금액이 처음인 것 같아서 나는 이게 어떤 형태로 그러면 왜 미국을 그렇게 고집하냐 유럽으로 가지 아까 이제 시장.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테스트 마켓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기술과 표준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마켓만 큰 게 아니에요. 미국 왜 그러면 전 세계 기업들이 왜 헤드쿼터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랩을 미국에다 만들려고 그러냐 말이죠. 제품 기술 표준이나 인터넷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런 신기술들의 산실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들이 이제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소위 말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신시장 그 성장률이 높아요. 유럽은 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이거 잘 안 움직여요. 가보면 300년 건물에서 막 살고 그래요 거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둘이 미국 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놓고 그다음에 감정의 고를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에 맞춰서 나아가야 요게 지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ITC 결정만으로 보면 10년 동안 이제 부품을 못 들여오잖아요, SK가. 물론 포드는 예외이긴 하지만 포드 공급은 예외죠. 얘기하지만 10년간 못 들어가니까 결국 공장을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 만약에 포드만을 믿는 생산량을 가지고 한다면 SK의 투자는 큰 손실이겠죠. 손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포드하고 폭스바겐 외에는 납품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 왜 자꾸 미국을 주목하냐면 원래 트럼프 정부 있을 때 미국에서 내연기관차 많이 팔면 벌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 돼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때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차 전략을 못 밀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다시 원 상태를 복귀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빨리 전기차를 팔아야만 벌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마음이 급박하니까 예. 배터리 회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시장이 크니까 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LG와 SK의 싸움, 또 미국에서 벌이는 싸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번에 네.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행정명령, 첫 번째가 이제 대중국 관련했고 예. 두 번째 행정명령이 뭐냐면 바이 아메리칸 프로덕트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예. 미국의 공무원 군인 네. 공용차 군용차들에 대해서 다 미국 제품만 미국 제품을 쓸 경우에 미국 제품을 쓸 경우에 부품의 몇 퍼센트 이상을 할 경우에 그거를 고 한정해서만 써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네. 미국에서 그런 조치를 처음에 행정명령으로 내린 거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프라미싱한 마켓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LG와 SK 분쟁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로성 동국대 명예교수 그리고 권영주 국민대 개명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